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10,000명을 파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전쟁의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델라웨어주 뉴캐슬에서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군 1만 명 파병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면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very dangerous. Very dangerous. And the idea that Colin's opponent is talking to Putin, discussing what should be done.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의 병력을 파병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들 북한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먼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ent around 10,000 total soldiers to train in eastern Russia that will probably augment Russian forces near Ukraine over the past several weeks. We have already seen a portion of those soldiers move closer to Ukraine. And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that Russia intends to use these soldiers in combat or to support combat operations against Ukrainian forces in Kursk near the border with Ukraine. 밀러 대변인은 또 러시아 하원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 데 대해서는 양국 간 안보 협력 심화에 계속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러시아 외무부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영내 이웃 국가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도발적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중국과의 대화에서 북한군 파병은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communicated with the PRC about this matter to make clear that we are concerned about it and that they ought to be concerned about this destabilizing action by two of its neighbors, Russia and North Korea. 밀러 대변인은 또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미국의 공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1만 명 파병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된다면 그들도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북한군도 교전국 당사자로 간주해 미국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If we see DPRK troops moving in and towards the front lines, I mean, they are co-belligerents in the war. And so they are fighting on these front lines and the Ukrainians are defending their sovereign territory and pushing the Russians back.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전쟁에 북한 병사들을 파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are sending their soldiers into a war where we're seeing, Russian casualties and losses, upwards of 500,000 at this point.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 등 전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끈 한국정부 대표단이 나토 위원회를 비롯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북한 파병 동향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이후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North Korean troops have been sent to Russia and that North Korean military units have been deployed to the Kursk region. 리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이 심각하게 커지는 행위이자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위험한 러시아 전쟁 확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북한군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전쟁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반대 급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yongyang has already supplied Russia with millions of rounds of ammunition and ballistic missiles that are fueling a major conflict in the heart of Europe and undermining global peace and security. In exchange, Putin is providing North Korea with military technology and other support to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리터 사무총장은 브리핑 후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점점 더 많은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심각한 확대를 의미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며 유럽연합, EU 등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0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28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군 파병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 회의를 오는 30일 오후 개최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이어 이번 안보리 회의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했으며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슬로베니아, 몰타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벤 카딘 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전쟁을 매우 위험하게 확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수천 명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한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는 전쟁을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게 확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행보는 국제법을 무모하게 무시하는 동시에 극심한 빈곤 속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딘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움직임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의 연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계속 확인시켜준다면서 푸틴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상황에서 러시아 항구에서 자취를 감춘 북한 제재 유조선 천마산호가 나흘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선적한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로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군 파병 이후 양측의 제재 위반 행위가 더 노골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다시 나타난 건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후 10시 4분경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이 시각 한국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해상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후 남쪽 방향으로 이동해 27일 오후 11시경 대한해협을 지났습니다. 앞서 VOA는 천마산호가 20일 새벽 3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 이후 21일 오후 9시 50분까지 같은 지점에 머물던 천마산호는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천마산호가 사라진 지점이 보스토치니항의 유류 선적 부두에서 바다 쪽으로 불과 약 800m 떨어진 곳인데다 이 선박이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이라는 점에서 유류 선적을 위해 이 항구를 방문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감춘 지 약 나흘 만인 이날 천마산호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다시 포착된 겁니다. 북한은 이 항로를 이용해 북한 서해의 남포항과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를 자주 오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천마산호가 다시 남포항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8년 3월 불법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하고 천마산호 등 13척에 대해서는 각국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천마산호의 러시아 항구 기항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인데 천마산호가 공해상을 항해하고 러시아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의 천마산호는 러시아 항구에 기항하며 유류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올해 한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이후 천마산호를 포함한 북한 유조선에 유류가 공급됐다면 이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 북한 유조선의 러시아 입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뤄진 점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러 군사 협력이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러시아의 동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류 거래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납포돼야 할 특정 제재 선박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군축과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 3건이 제출됐습니다. BOA가 28일 제1위원회에 제출된 초안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34호와 41호, 57호 등 결의안 3건 초안에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23개 나라가 참여한 결의안 초안 41호에는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초안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NPT에 따라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초안 57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초안 34호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고위 외교 관리들이 만나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 시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순 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중 차관보급 고위관리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들 관리들은 지난 5월 있었던 3국 정상회담 이후 수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의 3국 협력 진정 사항 등을 높이 평가하고 3국 외교장관 회담과 후속 정상회담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준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란 정부와 군 지휘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 현지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기아 대변인은 28일 모든 가능한 수단을 써서 이란 내 군사 목표물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습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던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은 이스라엘에 상상할 수 없는 쓰라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 측은 지난 26일 동트기 전 이른 시간에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와 이란 서부 미사일 공장 등을 전투기 수십 대가 세 차례에 걸쳐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공습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한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해
더 이상의 긴장 고조 없이 싸움의 순환을 끝내라고 이란에 촉구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군사 목표물만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이 끝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에 폭격을 가해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부상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올레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28일 성명에서 하르키우 소재 주거용 건물 한 채와 물류시설에 공격이 가해져 13명이 부상했으며 하르키우시 남동쪽의 추이우시에서도 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르키우 검찰은 하르키우시 공격에 러시아의 유도식 폭탄이, 추이우시 공격에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으며 남부 헤르손에선 27일 늦은 시각 러시아군이 도심 지역에 폭격을 가해 2명이 사망했다고 헤르손 지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100기의 드론 중 66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포크로우스크 내 추크린 마을을 러시아군이 장악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동부 전선 내 핵심 병참 기지인 포크로우스크 점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으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당의 완전한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으로 모두 215석을 얻는 데 그쳐 총 의석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전 자민당은 247석, 공명당은 32석으로 총 279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민, 공명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8일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대중으로부터 매우 가혹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 결과를 겸허하고 엄숙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당의 완전한 쇄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연합을 구성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른 정상들과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0일 새 정부가 가능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의원 조기 해산을 선언하고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이번 총선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UN 세계기상기구 WMO가 밝혔습니다. UN 세계기상기구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년 동안 인류가 존재한 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대기 중 온실가스가 축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전 연도 대비 2.3 ppm 증가한 420 ppm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건 불과 20년 만에 11.4%가 상승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51% 증가했으며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은 1750년보다 165% 증가했다고 WMO는 설명했습니다. UN 세계기상기구 WMO는 이어 지구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욱 높아질 위험한 반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이건 단순한 통계 그 이상의 의미라면서 모든 단위의 ppm과 기온 상승의 각 부분들이 우리 삶과 지구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이번 결과는 의사 결정권자들 사이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